예, 안녕하십니까. 조경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기조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중국, 최근에 중국의 신유가를 이제 좀 안다고 뭐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신유가하고 사실은 한국의 유학에 나갈 길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생각할수록에. 어, 그런데 이제 진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분리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다시 또 분리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또 중국과 하고 함께 또 공동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볼 기회를 좀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이제 최근의 상황은 그 10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 이 페이지로 가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중국의 관심사가 민족국가의 논리에서 이제 문명국가의 논리로 지금 회귀하려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시빌라이제이션 스테이트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100년 전에는 완전히 이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랐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명이나 천하보다는 오히려 그 국가라는 그 논리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조셉 레벤슨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중국 지식인들을 뒤흔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천하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은 그 물적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물적 배경은 이제 하나는 중국몽과 하나는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신중화제국 체제가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바깥으로 표방한 어떤 내용과 실제로 그런 어떤 지금 신유가가 이런 어떤 바깥으로 표방한 이런 내용에 걸맞게 자기 논의를 펼치고 있는가, 자기 담론을 문제화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유교는 보편주의에서 오히려 이탈하고 민족주의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그 신유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뿐이 외국인으로서는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 유교에 대한 점유자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점유자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유학을 상대화시켜서 볼 수 없게 만들고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들이 담론을 진행할 때. 이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한의식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유학이 완전히 포획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중화제국 체제의 재구성의 유학이 어떻게 복무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은 오히려 보편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 민족주의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민족주의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거를 제가 두 가지만 제시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헌정육아로 유명한 사람 있죠? 추이펑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딘가에서 한 얘기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유명한, 급수가 좀 높은 것으로 인식돼 있는 어떤 사상가가 한 얘기인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육아 사상만이 세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육아 사상만이 천연적으로 이데올로기 바이러스에서 면역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예,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유학에 대한 아주
편견이 상당히 많이 섞인 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상은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야죠. 그러니까 현실화됐을 때 어떤 모든 사상은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 본래의 이념에서 이탈해서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모든 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공정한 평가는 아니다. 이미 학문이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는 뭐냐면, 이제 이 신유가가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명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엇이 보편 가치인가, 누구의 가치인가,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글에는 안 넣었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본의 그 일제시기 대동아 공영권이 나오죠. 그 이론적 근거가 춘추의 화이론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춘추의 화이론에 근거해 있어서 매국노의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상은 중일연합을 이끌어서 이제 서양 오랑캐에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평가를 보고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그 번역한 대륙 신유가에 나오는 정이라는 사람도 이 책을 쓰는데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유학을 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20세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리고 바깥에서 중국을 안에서만 보고 있고 바깥에서 보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탈식민의 역사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서양을 이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육군 이데올로기인 대동아 공영권과 근대 초국론은 이제 그 해군의 이데올로기인데 그 육해군의 침략 이데올로기마저 활용할 태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최근에 유학이 물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노출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합리적 추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뭐죠? 그 제목이 천부신론이라는 잡지가 정관이 돼버렸죠. 최근에. 그렇고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7분, 아직 8분이 안 됐군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나 전통을 잘 계승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은 너무 전통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아주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봉규 선생님이 이제 고와 금의 호환적 연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했다라는 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천민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와 금의 문제만 남았다. 고와 금의 문제. 그러니까 동서의 문제보다는 고와 금의 문제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통이 그대로 이제 지금 중국의 현대에 계승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고에 대한 금의 현대 사회의 옛날에 우리의 문화 전통이 전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어떤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한국을 연결시켜서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을 어떻게 지금 한국적 철학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어떤 그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그냥 인상기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인상기적으로만 말씀드린다는 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나는 생각들만
유교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합니다. 앞으로 한국 유학을 얘기할 때. 아카데미적인 측면의 범주로 한계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하게 그 한국 문화, 현대 문화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민주주의까지 발달한 어떤 것들을 감안하고서 뭐죠? 한국 유학을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지금 나종석 선생님이나 장은조 선생님이 그 작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유학의 토대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물론 중국도 많이 무너졌어요. 실제로는 국가가 그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와 지식인이 거기에 달라붙은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와 달리 이제 일단 가족과 혈연과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왔죠. 완전히 해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유학의 어떤 그 생활적 기반, 물적 기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유학을 어느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카데미 차원으로 좀 더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아카데미 차원으로 물러나서 또 이제 그것을 뭐랄까요, 정치 사상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문화 차원으로 얘기할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유교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일단 토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작업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국적 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철학에서만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적 범주에서 볼 때. 철학에서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과에서도 이해를 가지고 굉장히 꾸준히 그 연구를 해왔고요. 뭐 분자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정치사상학회 아니면 한국 정치사상학회에서도 꾸준히 이 유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학문의 분과 범주를 좀 뛰어넘어서 그들과 협력을 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만의 자족적인 논의가 아니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그런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제가 작년에 9월에 9월이 아니라 11월이군요. 그 중산대학에서 하는 그 학술회의를 참여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화이지변이에요. 지금 왜 화이지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이지변을 그걸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의 화이 사상과 중국의 화이 사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중국 지식인들을 만나면 그 화이지변이 통했던 그 시기, 옛날 중화제국 체제의 시기를 상당히 그리워하는 게, 그게 당연히 그러겠죠. 중국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제 시기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퍼져나간 그 유교를 대할 때도, 제가 이거 미조구치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간 아시아의 유학을 중국의 외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바깥으로 나가서 유학이 나름대로 그 장소성을 가지고 발전된 그 유학으로 다시 한번 유학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유학 자체의 풍부성과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됐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런 그 동아시아로 퍼져나간 유학 이후의 어떤 장소성을 반영한 유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20세기의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은 유학이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화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